네, 세상을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어른들의 유익한 교육 방송 3프로TV의 언더스탠딩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걸 보기 위해서 네, 아침에 결국은 기상하신 분들이 많죠.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그동안 하다가 백브리핑 없애버렸어요. 아 그래요? 왜 어디 전보러 갔다니 별 좋은 이름이 아니래? 좋은 이름이 아니래. 네,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뭐 네, 그렇다 보니 뭐 하나에 그냥 아주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저희는 솔직하잖아요. 뭐 음. 바꾸면 바꿨다. 그래서 언더스탠딩으로 이제 아직 간판을 해와야 더 멋진데 네.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부, 2부로 네, 오늘은 진짜 오늘은 인공지능 이야기. 근데 진짜 오늘은 나오시는 분은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AI 업계에 이분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니 너희들 이분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AI계의 아버지, 한국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버님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아버님 나와서 네. AI 얘기 해주실 거고요. 예.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예, AI에 관한 지식은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경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경영을 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서 예, 여기는 걔한테 맡겨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파서 혼자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그럼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판단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예, 둘 다 힘들어져요. 그렇죠. 경영을 하시는 분도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사람 뽑아놨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오늘도 그거 물어보실 겁니까? 영어 공부해야 영어 되냐고? 해야 되냐? 안 나 해. 그거 진짜 사실 궁금해. 이거 나오시는 분마다 물어보는데 아직도 딱 떨어지는 대답 못 받았어요. 네. 오늘은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님을 만나서 예. 인공지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님,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약간 아버님 포스가 나네요. 원래는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저희가 그쵸. 괜찮습니까 지금? 예, 뭐 긍정해 주신 덕분에 네. 뭐 다 이제 나았고요. 또 좀 빨리 뵙고 싶었는데 제가 네. 여기 나온다는 이야기 듣고 굉장히 빨리 보고 싶었는데 네. 조금 제가 일주일 늦게 오게 돼서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만 네. 지금 뭐 몸은 굉장히 회복되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업스테이지는 이분이 창업하신 분인데 예, 창업을 한 회사인데 네이버에 클로바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까? 예, 그분의 친구, 그분을 낳으신 예, 분이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네이버 클로바라는 팀은 그 네. 신중호 이제 라인을 만든 신중호 대표가 네. 그 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 인공지능을 한번 네이버에 제대로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인공지능 하려면 이제 개발자나 연구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해서 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네이버에 가실 때 그때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그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뭐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약간 머신러닝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는 입장이었고 예. 예, 그때쯤에 제가 그 한국에서 뭐 사람들이 저를 굉장하게 이제 좀 뭐 고마워해 주는 부분들이 그건데 제가 모두를 위한 딥러닝이라는 비디오 강의를 만들었는데 한 700만 전체 한 700만 뷰가 나오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그걸 공부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공부하면서 만들었는데 네. 그걸 많이 봐주시고 그러면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홍콩 과기대에서 모두를 위한 딥러닝이라는 그렇죠. 강의를 유튜브용으로 만들었다가 맞아요. 예. 그게 이렇게 막 퍼지면서 네네네. 도대체 저분 누구냐 좀 네이버에서 맞아요. 모셔와라 네, 해서 그러면서 네이버로 신종호 모셔왔더니. 대표도 이걸 봤다는 거예요 비디오를 그러면서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하려니까. 네,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뭐 와서 좀 팀을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황송하게도 이제 갔어요. 여기 팀을 이끌어 달라 그러면은 또 네이버면 네. 좀 어느 정도 한 50명, 뭐 100명 이렇게 가서 나는 이끌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네. 그래서 딱 출근했더니
두 명이 두 명이 팀에 포함 아니면 제외. 저 빼고요. 빼고 저 3명 그럼 네, 3명. 총 세 명. 총 3명이서 만들어봐라. 예, 예. 와. 그 하정우 야 진짜 네이버도 그렇죠. 진짜 짠. 아니고 이제 AI 경영이구나. 그 분야. 그래서 그때 그 계셨던 분이 지금 네이버 AI 소장을 하고 있는 하정우 박사님 이제 그분. 그때 계셨고 네. 또 이제 한 분이 더 계셨고 제가 가서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지금 한 명을 좀 잘하는 사람이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네, 네이버에 올까 말까. 그래서 김성훈이 왔다. 예. 너도 그렇죠. 와라. 그렇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지금 뭐 네이버 클로바가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뭐 국내가 다른 잘하는 팀도 있었어요. 뭐 카카오의 뭐, 예. 뭐 회사 모 팀 또 네. SK 모 팀이 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인공지능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네이버를 꼭 굳이 이런 굳이 왜? 느낌인데 제가 이분이 여기 코엑스에서 무슨 발표를 한대요. 예. 그분이 스카우트 네. 대상이. 그렇죠. 예.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발표 안 만나주잖아요. 또 이런 분들은 그때는 없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그 발표장을 뛰어가서 잠깐 막간에 잠깐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이분이 약간 그거에 좀 약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를 만나서 김성훈이 그렇죠. 오다니.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나를 만나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세 명으로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쭉쭉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한 150명을 제가 채용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예. 와. 그래서 150명 채용하고 예. 또 기존에 있는 팀을 합쳐서 한 250명의 팀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 이게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분야를 하려면 볼륨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사람이 왜요? 많이 필요해요? 왜요? 복잡하잖아요. 똑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 데이터부터 말아야 되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데이터를 만다고 표현하는군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잘 말아요? 말아야 돼. 밥에 되고. 물에 밥 네, 말듯이 잘 이렇게 예쁘게 말아야 말아야 되고.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아키텍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때는 어떤 형태로 이게 네트워크예요. 어떤 형태로는 레고 쌓듯이 네. 어떤 형태로 쌓아야지 잘 되는지 안 무너지는지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학습이라는 게 발산되지 않고 잘 수렴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험을 해봐야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입장에서는 네. 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대박을 내겠다라고 기다리는 데가 많아요. 이쪽은.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큰 팀이 필요합니다. 한두 명으로는 진짜 임팩트 만들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팀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AI를 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 클로바를 다 하실 거고 이 예. 뭐 하정우 소장님 다 하실 거고 어허. 그럼 뭐 논문 같은 것도 지금 뭐 전 세계에서도 뭐 거의 탑10 그리고 막 한국에는 뭐 단연 1등이고 뭐 아시아 쪽에서도 뭐 탑에 꼽힐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논문들, 새로운 서비스들이 뭐 초고대 모델 쫙 쏟아져 나오는 게 이 바로 클럽 AI 팀이고 제가 이제 그 AI 팀을 3명에서 이렇게 조금 이야. 아버지 맞네. 네이버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버님이네. 아버님 맞네. 이렇게 하였죠. 예. 아니 네. 그러면 그렇게 아버님 역할을 하다가 그럼 왜 나오셔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이버 그 클로바도 여전히 할 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네이버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회사가. 예. 뭐가 제일 좋았어요? 우선은 월급은 제때 나왔을 거고. 네. 그 월급 걱정. 제 옛날에는 저 스타트업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이제 가기 이전에. 이전에 예. 이제 그 유학 가기도 전에 그래서 네. 이제 뭐 월급 걱정도 있고 그런데 우선은 이제 네이버는 그런 걱정은 사실 없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고 그 한 뭐 세 가지가 딱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그 좋은 인재들이 진짜 많아요. 네이버에? 제가 이제 좋은 사람들을 뽑았지만 네. 또 그 안에 좋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와 정말 역시 네이버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예. 네이버 협찬 받은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거기에 그 인프라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나 인프라들이 잘 돼 있어서 그걸 처음 시작하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세 번째는 그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 그럼 물론 좀 가공은 해야 되지만 네. 그런데 다른 데는 처음에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는 있기는 자체적인 해요. 데이터들이 그렇죠. 많이 쌓여 예. 있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AI 하기는 굉장히 유리한 곳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셨냐? 왜 나오셨냐니까요. 나와서 지금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제 일을 해보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그 이제 시작할 때는 예.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를 판단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다 막 해보는 시기였죠. 네. AI란 그야말로 AI란 그렇죠. 뭔가 뭘 그래서 할 수 AI 있나? 이걸로 뭐가 되지? 뭐가 안 되지? 이런 판단들을 막 해보는 거고. 근데 그걸 모르고 홍콩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건 이제 뭐 학교는 이런 정도가 한 75% 정도가 되는데 예. 이런 모델을 쓰면 85%가 됩니다라도 충분히 훌륭한 거예요. 아, 근데 여기는 이제 학교에서는.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아 실전이니까. 그 실전은 85% 이런 거는 명함을 못 내밀죠. 예. 사람보다 더 잘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보다 잘 돼? 아하. 안 되면은 좀 어렵고 사람보다 조금 안 되더라도 네. 네이버는 좋은 기획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획으로 좀 풀어내면은 그걸 서비스화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사람 가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3년 동안 계속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해보고 해봤다. 이건 되네, 이건 안 되네.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거 된다. 이거 몇 개는 정말 된다. 예. 그러면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도 예. 그냥 혼자 이게 사실 이거 뭐 비디오 만드는 거 좀 힘들잖아요. 편집도 해야 되고 이 괴로운 일인데 어떤 생각으로 했냐면 야 이건 진짜 모르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같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모르면 뭐 정말 뒤처진다. 예. 이런 마음으로 딱 만들었는데 제가 네이버에서 3년 일을 해보니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제 AI를 안 쓰면은 뒤처지겠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AI를 쓰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 뭐 툴을 만들건 뭐를 만들어서라도 예. 그래. 이 사람도 손에 쥐어주고 싶다. 예. 모든 사람에게. 그 네이버는 네이버니까 AI를 쓰지. 그렇죠. 주식회사 언더스탠딩은 어떡합니까? 저희는 다 손으로 하죠. 다 손으로. 지금 아직도 손으로 하고 계신 거죠. 예,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어. 언더스탠딩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AI를 쓰게 만들고 싶다라는 예. 마음으로 제가 그 좋은 데를 버리고 훈민정음 창제의 그런 뜻과 비슷하네. 어린 백성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려 할 때이셔도 예, 네. 예.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그거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AI를 어떻게 다 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AI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볼륨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 네. 30명. 뭐 적어도 개발하려면. 그렇죠. 개발하려면 뭐 하나를 하려면 한 2, 3명의 개발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 노하우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요거를 좀 쉽게 좀 잘 툴화해서 예. 한두 명이 그냥 할 수 있게 좀 만들면 어떨까? 이걸 뭐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 그래서 30명이 되던 그 수준을 한두 명이서 그 똑같은 기능, AI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AI 개발 기능. 그렇죠. 예. 그런 AI 기능을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대박이 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심플하죠. 어떻게 30명이 하던 거를 한 명이서 그 AI 데이터를 말고 네. 그 모델들을 잘 조합하고 예. 해서 학습이 수렴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죠. 요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요 챌린지를 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라는 건 원래 슈퍼컴퓨터 같이 뭐 컴퓨터 커야 되고 뭐 그런 대기업들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조그만 쇼핑몰을 해요. 근데 쇼핑몰 하는데 AI가 했으면 좋겠어요. AI가 있으면 좋겠어. 막 추천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래서 딱 보면 이분은 돼지고기 사러 오신 분이네. 그 AI가 그런 거 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착착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야 얘는 옛날에 봤는데 요거 항상 이런 거 좋아하는 애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착착 올려주고. 그 AI가 필요한데 그런 일반 쇼핑몰 하는 사람이 AI로 어떻게 다뤄요 그거를. 그치, 그거 할 수 있을 돈이 있었으면 내가 쇼핑몰 안 열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그걸 해주겠다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걸 해주겠다. 그렇죠. 그게 한 예가 되는데 뭐 추천이라는 게 예. 그런 엔진들을 추천을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예.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그 데이터가 쭉 들어오면은 앞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막 분석을 네. 하고 그러면 이런 거에 맞는 모델은 한 10개, 20개 정도의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요. AI로. 예.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 데이터를 다 넣어보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나오면 비교를 하겠죠. 네. 비교를 해보고 이 중에 뭐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계속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게 한 명으로 안 되겠죠. 2, 30명이 예. 달라붙어서 해야 되겠는데 그렇겠죠. 예.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하나의 AI 팩이라는 걸로 다 쌓여 이렇게 쌓아놓고 예. 그럼 이쪽에서는 그쪽 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거든요. 예. DB에 뭔가를 쓰잖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요거 우리 AI 팩만 꼽아주세요. 딱 꼽기만 하면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이나 데이터를 좀 정지하는 과정이나 요 모델 수십 개의 모델들을 학습하고 예. 요걸 내부에서 평가해서 뭐가 제일 잘해 요까지를 다 뽑아서 요 결과를 DB에 다시 넣어줄게요. 요 끝이에요. 그럼 요 박스를 통째로 들어가서 내 쇼핑몰에 딱 꼽는다. 네. 그러면은 뭐 완벽한 결과를
낼 수가 있죠. 제가 쇼핑 관련해서 뭐 추천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말아왔는데 이거를 한번 말아왔다. 말아온 데이터 한번 보죠. 예. 데이터를 한번 말아왔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금 제 저도 유튜브를 좀 봅니다. 네. 유튜브를 좀 보는데 예. 어느 날 저한테 추천한 건데 이게 대박이에요. 제가 요즘 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뱃살 이런 거 빼는 거 좀 보다 보니까 옆에다 저런 걸 딱 보여주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나오기 위해서 제가 3%를 좀 봤단 말이에요. 네. 보다가 보니까 너 이거 봤어? 하면서 이거 툭 이거 던져주는. 예, 툭 던져주는 이거 꼭 봐야 되는 거. 이벨리온 대표님. 예, 바로 뭐 던져줘가지고 제가 이거 오늘 보고 왔어요. 네.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알파 코드라는 이게 정말 재밌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말았거든요. 이걸 중간에 보면 밑에 바가 있죠. 네. 네. 보다가 말았는데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다가 많은 건 엄청 많아요. 예. 뭐 보다가 재미없으면 많은데 제가 이런 류는 시간이 없어서 그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본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음에 봐야지 했는데 난 북마크를 해놓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얘가 저를 이해해서 얘는 이런 거 거는 좋아하는 애야. 이거 좋아하는 예, 거야 이거. 보다가 망한 게 아니라 이건 꼭 볼 거야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재밌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아마존 같은 데를 보면 한 예. 35%가 매출이 추천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아. 넷플릭스도 40%, 유튜브 20%. 뭐 이렇게 실제로 상당한 양의 매출이 이 추천 엔진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왜 나왔냐고 하는 거에 또 답인데 예. 이런 좋은 고급 엔진들을 이런 큰 회사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쓴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작은 회사들은 이거조차도 못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경쟁에서 30-40% 뒤지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런 회사들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게 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미 회사들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네. 이게 이제 힛4라는 게 뭐냐면 이제 4개 보통 이제 모바일 하면은 한 4개를 보여줘요. 네. 추천할 거. 그러면 그 4개 중에 몇 개를 클릭하느냐인 거고 컴퓨터 같은 거는 이제 PC는 좀 크니까 10개를 보여주죠, 보통. 예. 그럼 몇 개를 클릭하느냐가 요 중요한 지표인데 예. 요거를 보면 요 초록색 요게 우리 업스테이지 모델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게 예를 들면 쇼핑몰이 아무 알고리즘도 없을 때 이런 걸 하거든요. 예. 지난주에 많이 팔린 거. 이런 걸 올려놓잖아요. 그게 이제 뭐 카테고리 파퓰러, 에이지 나이대별로 잘 팔린 거. 요게 에이지 파퓰러이고 네. 요 초록색이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인데 이 보시면은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요. 이 알고리즘을 넣으면 그렇죠. 추천을 잘 해줘서 클릭이 2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막 30명 개발자가 붙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주세요. 뒤에 있는 한 10개, 20개 알고리즘 다 말아서 돌리는 거는 이 AI 팩이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왜 컴퓨터 쓸 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거 쓰잖아요. 오피스 그냥 깔면 오피스에 뭐 엑셀도 있고 워드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하시는 AI 팩을 컴퓨터에 꽂아요. 그 거기다 데이터만 넣으면 AI가 작동한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거요? 나 지금 이해 잘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쉽게 말할 때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AI, 엑셀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해요. 엑셀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냥 네. 데이터만 영혼 없이 그냥 데이터만 넣으면 다 계산이 됐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거 계산기로 다 일일이 왼쪽 오른쪽 다 맞춰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 자동으로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데이터만 엑셀 같은데 풀어주면 그게 이제 DB예요. 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추천할 항목들을 우리가 바로 DB에 다시 넣어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뭐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들은 이런 그 고객들에게 실제 밸류를 줄 수 있는 일에 우선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이제 지표도 Making AI Beneficial.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뭐 문샷도 있고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창작도 하고 예, 예술도 예, 하지만 예. 신기한 거 우리는 많죠. 실제 밸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 요게 이제 저희들 회사의 목표고 바둑 잘 그렇게 두는 하려고 알파고를 우리한테 줘봐야 쓸데가 없지. 아하. 예, 그런 겁니다. 사실은 주식회사 언더스탠딩도 네. 고민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오늘 같이 김성훈 대표님이 나오시는 이 영상이 1시간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 이 영상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진가를 알려면 1시간 내내 봐야 되는데 시간 없는 분도 많으니까 요거의 하이라이트를 저희가 만들고 싶어요. 한 네. 15분 정도.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를 만들려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영혼을 갈아내야 돼요. 그런 거 그렇지. 만들려면. 뭘 잘라내야 되고 뭐가 있는지는 네. 거의 김성훈 대표님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은 없으니까 1시간 내내 보다가 아니면 못 보다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잘 하는 영역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요약이라는 분야인데 네.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뭐 저희 말할 때 표정이라든지 예. 제가 말했을 때 뭐 대표님들의 표정 예.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특징으로 잡아가지고 막 신나게 웃는다거나 이런 표정들을 앞뒤로 딱 자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 말하는 말이 안 잘리도록 예. 아주 이렇게 자른다 정도를 이해할 거예요. AI는 금방. 한 뭐 비디오 샘플 한 10개 또는 뭐 많게는 한 2, 30개 정도만 아 요렇게 좀 잘라줘라고 주게 되면 요걸 이해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냥 한번 만들어 봐. 네. 우리 업스테이지 같은 회사 없이. 네. 그러면 또 몇 명이 필요하냐면 한 30명. 그런 인공지능을 언더스탠딩, 그렇죠. 만드는데 그렇죠. 하려면 하려면 예. 30명이 예. 필요한데 그 저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예, 언더스탠딩 감당할 수 감당 있겠습니까? 못하죠. 요럴 때 우리 이제 업스테이지 AI 팩이 딱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 팩을 들고 들어가요. 예. 그러면 고객님 그러면은 비디오 어떤 쪽이 하이라이트예요? 좀 샘플 한 10개 줘봐요. 10개 줘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서 축축축 우리가 이제 이제 요약을 해보죠. 네. 그럼 이게 마음에 들어요, 싫어요 물어봐요. 그 싫은 거는 꼭 X표, 마음에 드는 건 O표. 또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가 한번 다시 도는군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 파이프라인 타고 돌면서 학습이 되죠. 그러고 자,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바로 고객들한테 디플로이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비디오를 요약본을 뭐 인공지능은 한 수십 개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이거 노가다 하려면 힘들지만. 그렇죠. 네. 그럼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올려놔요. 그러면 그 라이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라이크 수를 보고 인공지능이 다시 학습해서 야, 이런 거 좋아하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돌아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그럼 몇 명의 개발자가 필요하냐? 뭐 거의 없어도 되고 거의 로코드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그런 AI 팩이 있으면. 근데 야. 그게 되게 막 획기적인 느낌은 드는데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AI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들만 하는 이유가 그 개발이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 해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냐는 말이지.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업스테이지로 모였고 예.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업스테이지 자랑 이런 거 좀 해도 되는 거죠. 아, 해도 됩니다. 예, 예. 해도 그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돈을 좀 받는데 오늘은 그냥 하세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 개발자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해요. 이게 되면 대박인데 예.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해서 음. 우리 업스테이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몇 명 좀 자랑을 해보면은 네. 거기 이활석 그 CTO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걸 전문으로 하냐면은 원래는 컴퓨터 비전을 전문으로 했는데 네이버 와서 뭐 이런 글씨를 읽어내는 OCR 기술들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딥러닝으로 OCR을 한다는 게 새로운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해보겠다 예. 라고 하고 5명의 팀을 꾸려서 OCR을 딥러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글자를 AI가 읽는 거. 읽는 거를 옛날에는 뭐 룰 베이스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완전히 딥러닝 방법으로 한 거는 거의 최초의 멤버예요, 이분이. 예. 초기로. 그럼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죠. 예. 그렇지만 이분은 그걸 성공해냈어요. 내고 네이버 안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 OCR 대회를 가지고 중국 경진 대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예. 중국어. 중국어요? 예, 중국어 OCR 하는 경진 대회를 나간대요. 중국어를 AI가 네. 읽는 거네요. 그렇죠. 예. 2019년. 그럼 중국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간 기술 인해 전술 막 데이터 네. 많고 네. 실력.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하긴 하지만 중국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미국 이런 데 간다면 뭐 어. 미국 친구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웬만하면 안 나가면 안 되겠냐고. 네, 네. 괜히 가서 발리면 우리가 좀 그렇죠. 치명 있잖아요. 근데 자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그때 이제 상의 리더인데 하지 말라는 건 못하고 마음은 좀 안 갔으면 싶은데 갔어요 이분이. 예. 근데 결과가 1등을 먹은 거예요. 오. 2등이 무슨 회사냐? 2등이 뭐냐면 센스타임이라는 유명한 회사 얼굴 하는. 예. 3등이 아이플라이텍. 여기서 1등을 먹었어요. 센스타임이 그 중국에서 이 얼굴. CCTV로 네, 맞아요, 맞아요. 사람 얼굴 딱 보고 딱 알아내는. 너 안승찬 회원 오케이 이거 해주는 엄청 잘하는 회사죠. 네. 사람도 많고. 거기를 우리 누르고 1등을 했어요. 아하. 근데 제가 그 발표가 난 2, 3일 있다가 제가 청와대에 가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잖아요. 칭화대 친구들한테. 야 이제 OCR 세계에서 제일 잘하려면은 이활석하고 같이 일해야 돼. 중국 거기 센스 타임 미안하지만 안 돼. 여기 와. 라고 막 이렇게 그 기분이 그게 이활석 리더예요. 네. 그분이 이제 CTO로 와 있고. 네, 네. 또 이제 뭐 팝하고 이런 거 쓰시나요? 팝하고. 팝하고 번역기. 써봤죠. 좀 전에도 예. 쓰고 왔습니다. 그죠 잘하죠. 예. 뭐 쓸만합니다. 네, 저보다 잘하거든요, 영어도. 요거를 이제 개발하는 이제 핵심 AI 모델의 대장, 총대장 루시가 또 우리 회사에 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여기 이제 네이버 3인방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에요. 팝하고 쓰다가 문제 있으면 아니 그 거기 가서 좀 네이버에 있는 분들 다 네. 데리고 다 데리고 오셨네요. 뿐만 아니라 카카오에도 그 이제 김재범님이라고 추천 카카오 추천 잘해요. 네. 추천 쪽 팀장 하다가 너무 잘해서 AI 총괄까지 이렇게 승진한 분이 계세요. 예. 그분도 우리 회사에 같이 와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음. 또 카카오에서 그 검색이라고 하는 그 팀장을 하다가 AI 랩장을 하고 있는 분도 지금 우리 회사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모였냐? 아까 말했듯이 이거 어렵거든요. 이 문제가 그 30명이 하던 거를 한 명이서 잘 되게 패키지로 그렇죠. 만든다는 AI 팩으로 만드는 게. 예. 그럼 이런 위대한 도전에 같이 한번 해보자. 안 될 수도 있어 이거. 그렇지만 되면 대박이야. 라고 하니까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AI ASP네요, 그죠? 그렇죠. ASP. 예. 예.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업스테이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내면 AI를 쓸 수 있다. 태그로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꽂으면 누구나 AI를 쓰는 시대로 만들겠다. 맞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되려면 AI가 표준화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걸 만들려면 지금- 제일 도전적인 과제가 뭡니까? 우선은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 주셔도 됩니다. 저 아마 김 대표님은 업데이트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배운 바에 의하면 요즘 인공지능은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요. 뭐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되게 성능 좋은 녀석이 있대요. 네. 하여튼 이 데이터 저 데이터 잔뜩 매겨놨더니 얘가 막 우량아처럼 자라가지고 한꺼번에 막 C를 써봐라 하면 C도 쓰고 어. 뭐 바둑을 둬봐라 하면 바둑 잘 두고 그러니까 요약해봐라 하면 요약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려요. 얘가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동물로 치면 종마 같은 거야. 너무 훌륭해. 훌륭한 녀석이 하나 만든 거야. 얘 계속 이제 번식만 시키면 돼요. 이런 게 LG에 있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퍼다가 어차피 커피 앤 페이스트 아니겠어요, 사실은. 퍼다가 야, 너 애기 숙제 봐주는 것 좀 해볼래? 하면 하는 거고. 야, 너 3프로 TV에 가서 너 가서 요약 좀 도와주라 하면 되는 거고. 뭐 근데 이런 애 하나 만들어 놓고 분양하는 거죠, 사실은. 강아지 새로 나오면 분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지금 와 이게 사실 저희 회사에 이게 약간 이쁩니다. 약간 이게 기술 노하우 이런 거 비법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지금 떠다 이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서 안 주려고 하니까 안 그렇지. 주려서 예,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딥러닝에 쭉 발전하는 이제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는 어떤 태스크가 나올 때마다 새로 다 학습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예. 힘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초구대 모델이라든지 또는 그거보다 크진 않아도 뭐 사전 학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프리트레인된 모델 이런 모델들을 똘똘한 친구들로 종마처럼 똘똘한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새로운 문제가 오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가르쳐 주면 그 문제에 빠르게 어댑트를 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이미 공부를 좀 시켜놓은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예. 사람으로 말하면 뭐 한 고등학생 정도의 공부를 시켜놓고 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전공을 뭐 할래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는 네. 추천 엔진을 전공하겠어요. 뭐 나는 검색을 전공하겠어요. OCR 전공하겠어요. 하면은 그 전공에 맞게 또 학습하는 그 노하우 아하.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으로 말하면 고등학교까지 길러내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 또 고등학생으로부터 이 전공자가 될 수 있는 그 대학가 같은 기관이죠. 그 AI의 대학가 같은 기관을 우리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AI 파견 업체. 그렇죠. 그러면 그 돌리는 데는 컴퓨터가 큰 건 필요 없습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놓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시켜놓으면 거기서 이제 전공을 배우는 거는 조금만 배워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파인 튜닝 이런 말을 씁니다. 파인 튜닝. 그렇게 어려운 말까지는 않은데. 그래서 예, 이렇게 이게 알겠습니다. 조금만 파인 네. 튜닝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 많은 고성능의 컴퓨터는 또 필요하지 않고요.
뭐 필요하더라고도 저희들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이터만 좀 넣어주시면 얘가 잘 학습해서 그 일에 딱 맞는 AI가 탄생한다. 이런 게 개념입니다. 됐네요. 이미 다 됐네요. 뭐가 고민이에요? 뭐 고민이세요? 아직은 그렇게 한글이 하면 안 될것 나왔어요. 근데 이제 네, 안 여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거죠.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험실에서는 충분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게 뭐 75% 성능이었는데 85%까지 되면은 와 박수 치고 우리 야 됐어요 이렇게 딱 했는데 서비스 딱 하려고 보니까 이게 사람보다 잘 안 되네. 야 이게 85%면 사람보다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것보다 성능이 그렇게 안 훌륭하진 좋으면은 않다. 그렇지. 이게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예, 그렇죠. 신기하긴 한데 그렇죠.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래.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허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한 85% 성능까지는 그냥 만들면 되는데 네. 여기서 어떻게 사람보다 잘 될 거냐. 아하. 이게 어려운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명의 네. 개발자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하면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성능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인건비 안 쓰고 그 AI가 30명 여기 대체하면 돼. 30명이 붙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면서도 사람 수준으로 갈 수 있느냐가 이제 챌린지인 거죠. 사장님이 그거 떠가서 그렇죠. 여기에도 30명이 달라붙어야 되면 또 돈 드니까 그러면 힘들죠. 약간 불안전하지만 얘를 갖고 와서 스스로 교육시켜서 사람처럼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팩을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 설명서만 보고 그대로 하면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근데 걔가 사람만큼은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가 그 결과물이 아직 약간 애매하다. 그렇죠. TV에서 보면 그 우리 누구예요? 그 네. 개 사육 전문가 있죠. 네, 그분 네. 이름 뭡니까? 그분이 이제 뭔가 집집마다 문제가 있는 개 갖고 와서 고쳐주잖아요. 네, 네, 본인이 직접 가서. 네.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온 나라 모든 개가 다 그분의 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는 보니까 문제 있는 개 교정시키는 매뉴얼과 이런 도구들을 그냥 포장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네. 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딱 뭐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꼭 되는 건 아니니. 한번 근데 이제 고민거리다. 그걸 그 대개까지 만드는 거를 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일부 영역에서는 좀 됩니다. 제가 몇 개 사례를 좀 보죠. 몇 개를 예. 가져봤는데요. 지금 요거는 뭐 그 지금 검색 쪽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요거는 이제 국어를 좀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검색이라는 거의 게임은 뭐냐면 예. 내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10개의 결과를 보여주고 그중에 클릭을 하냐 마냐 의 네. 게임이에요. 그래서 예. CTR이 클릭률이 높으면은 좋은 거다 했는데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클릭하지 마, 제발 클릭하지 마로 바뀌어요. 그걸 이제 지로 클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내가 어떤 결과를 말해줬으면 한 방에 저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왜 클릭을 해? 클릭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가 되고 있어요. 한 번 누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냥 내가 찾는 게.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잘 돼? 누가 쓰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거의 65%의 검색이 지금 지로 클릭으로 가고 있어요. 한 번 따다닥 키워드만 했는데 입력하고 키워드 넣었는데 바로 나온 거예요.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클릭할 게 없어. 답이 나왔어요 거기서. 답을 그냥 주는 거야. 예? 옛날에는 요거 중에 네가 찾는 게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클릭해봐였는데 네. 이제 답을 준다는 거죠. 한 방에 답을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비슷하거든요. 내가 뭔가 물어봤어요. 예.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가 내 말을 이해해서 답을 잘하는 친구는 우리 마음이 맞고 좋은 친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사람하고 하면 몇 프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65% 정도가 지로 클릭을 쓴다는 건 대단한 발전이거든요. 그렇지. 그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검색도 약간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정확한 단어 입력하지 않아도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저 검색의 결과는 내가 검색한 결과를 자꾸 구글이 학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아까 저도 몇 년생 90 몇 년생 60 몇 년생인가 하여튼 몇 년생만 치면 아 얘는 이걸 찾는 거였구나 라고 알아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컨셉이에요. 제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구글의 그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 구글의 허락을 받고 말씀드려야 돼서. 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검색하는 그 모든 것들, 네. 클릭하는 거, 데이터들. 근데 이게 구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알고리즘이 하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알고리즘들이 막 조합을 해서 돌아가고 그 결과를 낸 것들 중에 자기들끼리 막 서로 비딩을 해서 예. 막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만드는 시스템이고 네. 뭐 저희들이 팩화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런 거 개념이에요. 수백 개 알고리즘들을 모아서 그 고객들에게 딜리버 해주겠다. 이런 정도의 좋은 성능의 시스템을 구글만 쓰는 게 아니라 각자 쓰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OCR이라는 건데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리멤버라는 거 우리가 쓰잖아요. 이게 명함 스캐닝. 예, 받았으면 예. 명함을 예. 저도 찍어 놓을 겁니다. 오늘 찍어놓고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받으면은 뒤에서 사람들이 입력을 리멤버라는 회사가 이 스캐닝하면 자꾸 처음에. 오류나니까 네, 입력을 그렇죠. 했죠. 그냥 손으로 다 입력해 예. 드릴게요. 예, 저도 입력을 하고 그걸 또 뭐 스마트하게 좀 잘라서 입력도 하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 이 활성님이 만든 그 OCR 엔진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었어요. 바로 이게 사람보다 잘해? 그 입력 이게 이제 명함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이 명함이 그냥 아주 예쁘게 찍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 구겨져서 들어온다거나 막 햇빛이 있는데 막 빛 반사 들어온다거나 김치찌개 먹다가 국물을 흘러서 들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사람보다 잘하냐? 얘 테스트를 넘어가면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넘어서 바뀌게 된 거예요. 예. 이 사람보다 어떤 명함들은 이제 사람보다 잘하게 입력한다.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예. 지금 이제 이런 영수증 같은 인식도요. 네. 지금 혹시 뭐 이건 이제 서비스에 쓰는 건데 많은 회사들이 밥 먹고 영수증 처리하기 위해서 영수증 올리고 또 이게 얼마인가 따로 또 입력을 하잖아요. 네. 예. 영수증에 써 있는데 그거 왜 나한테 또 입력하라고 하지? 귀찮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자동으로 다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한테 입력하라고 하냐? 예. 자꾸 틀리니까.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런 건데 음. 이런 거를 이제 뭐 저희들이 만든 거는 굉장히 잘해요. 이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저기 N사 뭐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밝힐 수가 없는데 네. 그런 문서들을 인식하는 비율을 보면 네. 이게 이제 한 68% 자꾸 틀리는 거니까 사람이 그냥 입력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96%까지 올라갔죠 저렇게 지금 여기 오른쪽은 88%예요. 네. 요거도 지금 약하다고 제가 한 90%까지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90%까지 올라가면 사람보다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보고 입력하는 것도. 예, 예. 그러니까 예. 90%라는 건 10% 정도의 오류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글씨별로. 근데 사람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은 100%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입력하다 보면은 오후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 네. 또 자판이 좀 이게 쓱 미끄러지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류가 나는데 보통 사람의 정확도 이런 걸 입력할 때는 뭐 이제 문서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 92, 3% 정도가 사람의 어떤 정확도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게 한 96%가 있고 이제 다른 문서 종류에서는 88%좀 올리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 96%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사람 정도보다 잘한다라고 할 수 있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예. 좀 어려운 문서는 좀 더 저희들이 좀 고등학생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리면은 그 회사에서 뭐 사람 이상의 성능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하. 대충 가르쳐 준 친구를 그렇죠. 약간 그럼 그 팩이 무슨 분류가 있는 모양이죠? 예를 들면 서치류, 그렇죠. 추천류, 추천류 이런 인식류.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너는 이공계야. 일단 이공계로 고등학교로 키우는 거고 한 놈은 너는 시 쓰는 용으로 일단 키워놓는다. 인문계로 키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저희들이 이제 가장 궁극적인 거는 뭐 제너럴 인텔리전스 나와가지고 야 이거 해 다 하는 건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어려운 거고 저희들이 그래서 포커싱하는 거는 좀 도메인을 좀 좁혀놓고 예.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세 가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중하는 거는 추천 관련된 팩, 그리고 추천 팩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모든 주로 이커머스의 추천 쪽은 우리한테 맡겨줘. 이고 또 하나는 검색 관련이에요. 그래서 뭐 정확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대충 말을 해주면 우리 찰떡같이 알아듣게 네.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는 인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미지에서 글씨들을 인식하고 글씨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알아서 이건 이름, 이건 총합이야, 이건 뭐야, 항목까지를 인식하는 요 세 가지에 네.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서는 뭐 조금 제가 과감하게 말을 해보자면은 그 인식의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얘는 인식은 다 잘해. 그래서 예. 얘를 데려가서 조금 가르쳐줘. 잘 못하면. 네. 그렇지만 인식 부류에서는 얘는 다 커버할 수 있어. 추천류 다 커버할 수 있어. 검색 너가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할 수 있어. 요 세 가지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뭐 이거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더 점점 늘어날 거예요.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지금 고객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걸 앞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우선 이제 고객이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세 가지의 팩의 제품은 이제 9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와요 네,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인식부터 이제 인식이 지금 성능이 뭐 우선 96% 넘는 것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객들에게는 요런 게 좀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이제 완전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가제품이지만 한번 써보세요. 지금 요거 괜찮아요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미 고객이 많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회사 시작하자마자 한 8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써봐라. 물론 공짜는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인식 기능으로는 어떤 고객이 갖고 와서 어떻게 씁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인식 쪽은 사실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가볍게는 아까 영수증 같은 거 예. 처리를 하는 지금 뭐 밥 먹고 영수증 올려야 되는데 그 귀찮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 다 할 수 있죠. 또 하나가 크게 보는 게 그 지금 금융권 같은 데에서 예.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런 대출을 네. 하면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대출 서류들을 다 DB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는 병원 갈 일이 없겠지만 병원 가끔 가면은 의료비 청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걸 다 의료비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올리죠. 예. 그럼 그거를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보면서 DB화를 직원에다 하죠. 치죠. 예.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자동화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까지 보고 있어요. 글로벌 보면은 뭐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팩스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정보들 다 팩스로 보내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또 그 직원이 그걸 엑셀로 입력을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뭘 보고 입력하는 거는 다 이게 그래서 다 인식을 시켜라. 인식을 해주니까 갈 수가 있는 거죠. 야. 야. 해외에서는 이런 거 개발 안 합니까? 딴 경쟁사들 많이 있지 않아요? 뭐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뭐 아까 자료에도 봤지만 N사가 사실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N사가 아까 제가 네. 에피소드로 말했던 그 네이버? 중국, 네. 뭐 네이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국까지 가서 1등하는 그런 네. 회사인데 그 지금 그러니까 아까 압도적인.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도 장이 열려 있거든요, 사실. 네, 네. 지금 네이버 주식 지금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이버는 좋은 회사라고 계속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전반전에 네. 이 네이버 칭찬을 좀 해주셔서 네. 지금 여러 거 사야지 하셨다가 중간에 근데 그 인력 다 빠져나갔어요. 여기로 좀 팔아야 되나? 네이버는 굉장히 좋은 다시 또 회사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압도적인 그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랭귀지 배리어도 좀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 일본어 이런 쪽은 정말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네네. 인식에서 네, 그게 인식기에서. 언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영어가 뭐 더 어렵거나 중국어가 더 어렵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학습하는 데이터, 요거를 이제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여기에서는 해본 거 굉장히 잘한다.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키웠을 때 쓴 데이터가 한국어니까 그렇죠.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애구나. 어릴 때 먹던 음식 나이 들어서 그럼. 좋아하는 거야. 네이티브 tongue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컨셉이다. 영어로 많이 넣어줬으면 영어를 잘했을 텐데, 그죠? 뭐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영어로도 계속해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시장 우선은 한글 뭐 이제 일본어 이런 거에서는 지금 현재 최강이고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쟁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굉장한 차이가 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뭐 그 어떤 문서를 인식해요가 아니라 모든 문서를 인식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단계까지 가는 회사는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다음 레벨에서 게임을 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 네, 저의 네. 주거래 은행입니다. 아, 예. 신한은행이 그걸 사갖고 가서 예. 대출 서류 이거 은행원들이 다 이거 입력하던 거 다 이제 안 해도 된다. 이 점 완벽하네. 라고 해서 매일 그걸 시키면 얘는 굉장히 더 잘하게 되잖아요. 처음 사올 때보다 더 잘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신한은행이 야 이거 어디서 사온 거야? 업스테이지에서 사왔는데요. 근데 우리가 더 교육시켜서 좋지 요즘. 업스테이지의 현재 제품보다 우리 거가 더 좋지. 그럼 우리도 업스테이지가 하는 일을 하자. 우리의 인식률이 높으니 은행권 영업은 우리 걸로 하자. 그걸 다시 나눠줘? 거의 하나은행 그 종자를? 업스테이지 가서 사지 말고 우리가 다 해놨어. 얘네도 어차피 대출 그거잖아. 저 해줄게 이걸로 사. 이게 좋아. 그것도 돼요? 그럼 어떡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까지 우리가 이제 키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 뭐 고등학생은 계속 발전해요, 사실은. 예.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한은행에서 쓰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프리트레인된 모델. 또는 네. 우리는 뭐 우리 좀 더 좀 어려운 말로는 그 이제 그 국물이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국물이요? 그 소스 예. 기본 소스가 되는 예.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그걸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업스테이지 것도 업세이지의 어떤 그 기본 모델이 되는 그 프리트레인된 그 네. 모델이 예. 계속 그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한테 우리가 계속 넣어줄 거예요, 그걸. 그러면 아까 정확도가 막 학습해서 뭐 1, 2% 올라갔지만 이걸 넣는 순간 5% 정도의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본 소스가 되는 요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계약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그 고등학생이 계속 교육되는 거죠.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 그렇죠. 계속 교육되어야 되는 거고. 업스테이지 안에서도 계속 잘하고 있는 거를 계속 넣어주고. 하죠. 그렇죠. 계속 고등학생 버전 1, 고등학생 버전 2, 버전 3, 버전 4 계속해서 거기 가서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약을 하죠. 이게 신한은행에서만 쓰시는 거고 신한은행 바깥에 가면은 수백억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육수네요. 국물이라는 게 육수를 잘 씨육수 끓여서 같은 거네. 씨육수. 육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드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우리는 근데 육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신한은행에서 육수를 끓여내기 좀 어려워. 이 육수를 넣어야지만 맛이 난다. 네. 이야. 얼마예요? 얼마 보통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 받으실 합니까? 생각이십니까? 이제 가격이 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가격을 좀 말하면 한 놀라실 건데 네. 너무 싸서 너무 싸서 예. 놀랄 거라고요? 예를 들어 한 30명이 들어가서 예. 지금 신한은행이 됐건 뭐 은행이 됐건 내가 한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30명이 6개월 동안 들어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인건비로 받아야 되겠죠. 엄청나죠. 네. 요즘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보다 훨씬 작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뭐 서버를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그거에 아마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쓸 수가 있고 같은 고성능 그리고 우리가 육수를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예. 성능이 유지가 되면서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혁명적인 거죠. 그럼요, 대표님. 대표님의 그런 사업 모델이 잘 작동을 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누구나 AI 개발자 없이도 AI를 서비스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꼭 업스테이지만 그렇겠습니까? 뭐 다운스테이지 뭐 다 나오면서 이런 서비스도 경쟁을 하겠죠. 다들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세상에서의 뭐 투자 기회, 사업 기회 내지는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 김성훈 대표님의 조카가 대학교 2학년이야. 그러면 야 삼촌이 이런 거 해서 앞으로 10년 후면 세상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영어 공부하지 마. 너는 그럴 때 이런 일을 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 인공지능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은 패턴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뭐 인식을 한다거나 예. 추천이라는 것도 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어떤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인데 누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신발만 딱 보고도 이거 뭘 이분이 사겠다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패턴 기반의 일보다는 조금 크레이지한 일. 그러니까 뭔가 우리 예측을 벗어나면서 하는 일들 있죠.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크레이지? 크리에이티브, 크레이지, 크리에이티브. 그냥 일반적인 크리에이티브는 또 따라 하잖아요. 지난번에 보셨듯이 예. 인공지능 시를 이렇게 쓴다든가 그렇죠. 작곡을 한다든가. 그렇지만 굉장히 다른 차원의 크리에이티브 하지만 완전 크레이지한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네. 그냥 새로운 장르를 열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없나 보다. 인공지능 세상에서 네. 우리가 할 네, 일은 네, 없나 네. 보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잘 입는지를 큐레이션하는 거 예. 같은 거를 인공지능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모델을 만들지만 내가 큐레이션하는 거는 굉장히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트렌드 모델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안 입는 걸 안 하는 있는 거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뭐 그런 것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해야 이제 인공지능하고 좀 차별화가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떡하냐. 예. 앞으로는 진짜 크레이지 해야 되겠네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보면 제가 이제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 관심 갖게 된 것도 이제 모토가 되게 분명해요. AI를 대중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직은 성공은 못했지만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 AI가 모든 곳에 다 추천이 되고 그럼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그 5명이 붙을 일을 AI 하나, 네가 혼자 밤새도록 해. AI가 하면 되고 간단한 일들은 다 AI가 하니까 사람은 진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근데 그 남겨주는 일이 거죠. 그 일이 뭐냐 이거죠, 사실은. 사실 이게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일이었어. 명함에서 이게 A가 아니라 그 에스트리스크 같은 거구나라고 뭐 그걸 이렇게 구별해서 치는 게 네. 이게 단순 작업 같아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 했는데 이제 그걸 다 해내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AI 이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사무실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가능합니까? 사무실 아예 그러니까 보통은 뭐 원격 의료래. 원격 근무. 원격 근무 많이 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네. 그 자주 나오지 말라는 거지. 아예 없는 게 네. 저희들은 뭐 많이 처음 됩니까? 시작부터 아예 그 이제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무실을 업게 시작했는데 하나는 빠르게 글로벌로 확장하자.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저희들 좋은 인재를 모셔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들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채용하는 속도보다 사무실을 구하고 이런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네. 빠르게 가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그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환경을 우리 그 개발자들에게 직원들에게 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려면은 막 사무실에서 모여서 9 to 6 같이 일하는 것도 물론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일하면서 정말 이런 거 정말 되겠다. 이런 내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다라는 그런 시상이 확 떠올랐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상당히 저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개발자들은 이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실상 이런 이제 좋은 성능 지표가 나오는 것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저는 한 내년 정도에 예. 아까 N사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우리가 회사 시작한 지 한 1년 반 만에 이런 정도의 성능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예. 이미 이제 직원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를 100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은 어디서 봐요? 그래도 우편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저희들이 봐? 이제 사무실이 있긴 합니다. 하나가 있는 있긴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대한민국 법상 그 사무실은 필요하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저희들 병력 특례를 이번에 좀 많이 모셨기 때문에 그 병력 특례를 하시는 분은 그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에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분은 사무실이 있고 예. 그 외의 분들은 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저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가지만. 하나는 이거 지금 하시는 그럼 이제 어떤 건지는 대강 알았는데 네. 대표님 차원에서 그래도 고민거리가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다음 과제.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고민이 뭐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민이나 회사 경영의 고민이 아닌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고민거리가 뭔지 좀 하나 알려주시고 하나는 요청인데요. 이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처럼 어떤 일반인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계에서 뭔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김 대표님과 만나서 좀 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질문과 고민을 해야지 아하. 김 대표님도 영업도 좀 되실 거고 이제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그분들도 이제 실무적인 뭔가를 좀 주고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런 장을 한 번만 더 만들어 주십사. 저희가 뭐 어떤 오프라인을 하든 온라인을 하든 이제는 뭐 여기 그냥 일반적인 분들 오시지 말고 어떤 그런 전문적인 것만 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별도로 세미나 하시면 오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중간에서 뭐 굳이 돈 안 받을게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 굉장히 쉬운 거니까 네. 그럼 3%에서 판을 깔아주고 우리 좋습니다. AI 하시는 분들 한번 모여서 재밌게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해보자 네. 그 얘기죠. 예, 그거 하시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뭐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있냐면은 아까 이제 빅모델 그런 것들이 나왔고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가 아까 인식 안에서의 제너럴 인텔리전스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풀고 있는데 네. 저는 요즘 이제 움직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 이게 과연 무엇이고 그게 100% 우리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빅모델이나 GPT나 뭐 달리2 이런 걸로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따라올 수 있냐.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빨리 돌려가지고 예.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인식이라든지 아까 추천이라든지는 사실 우리의 도구예요. 네. 우리가 그냥 쓰는 건데 그런 인공지능이 나와서 얘의 지능이 내보다 더 좋아. 근데 나한테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 안 당하겠죠. 그런 지능이. 그러면은 이게 좋을까 나쁠까? 여기서부터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능이 나보다 나쁘면은 내가 컨트롤하면 돼요. 네. 근데 얘가 내보다 똑똑해. 슬슬 그렇게 된대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아까 전에 모델을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래 너 잘했네. 이건 아니네. 이러면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아니야 하면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애가 머리 굵어지면 그렇죠. 답이 없잖아. 우리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사람이 네, 거기서는. 네. 내가 고의만 돼도 말 안 들어. 인공지능도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5년 있다가 올까? 10년 있다가 올까? 이런 거에 대한 좀 호기심도 있고 예, 또 어떻게 그거에 될까? 대해서 고민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저는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거 완전 영화인데요. 그거 그러면. 내가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야. 이게 맞아. 이야, 야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야, 고민이구나. 오늘 약간 조사들은.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대표님? 궁금한 게. 궁금해 좀 있으시면 그렇게 네. 한번 해보든 아니고 그리고 우리 저 업계 관계자들 네. 모이는 그 김 대표님과의 그 실무 세미나 한번 합시다. 좋네요. 그거는 저희가 판가를 살 거고 혹시라도 뭐 도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잘 녹화해 놨다가 네. 나중에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보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그런 거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하겠어요, 사실. 근데 이런 모델은 인공지능으로 대체 안 되겠죠? 이런 분 찾아다가 모셔서 설명도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또 많이 오세요 해가지고 이게 방송도 보고 하면서 사실 저희 없었으면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죠. 이런 게 약간 크레이지한 판인 거죠. 어. 이런 거가 저는 대체 안 된다고 보고 너무 멋있는. 대체 안 된대. 예. 다행이다. 그나마 오늘 제일 다행이네요. 네, 언더스탠딩은 대체하기 어렵다. 야, 워낙 힘든 일이라. 그러게요. 자,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님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 한 번 더 마련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